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순간포착 매매 시그널 진행의 도지엔입니다. 간밤에 뉴욕 증시 간만에 기분 좋게 상승해주는 모습을 보였죠. 좀 걱정거리를 키웠던 테슬라나 애플 등 주요한 종목들이 그래도 반등을 해주면서 3대 지수 모두 상승으로 마감이 되는 모습이었습니다. 이 뉴욕 증시의 흔풍을 그대로 이어받아서 국내 증시 오늘도 기분 좋은 흐름 보여줄 수 있을지 실시간으로 체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현재 움직이고 있는 시장 분위기부터 파악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보시죠. 네, 코스피와 코스닥 오늘도 양지수 상승 출발할 것으로 지금 현재 시각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코스피 2267포인트 선 현재 지나가면서 전일 대비 0.49% 정도 상승폭 보여주고 있고요. 코스닥은 0.10% 상승하면서 684포인트 선에서 움직이는 강보합권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시장 속에서 종목별 매매 시그널 잡아주실 전문가님들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세 분의 전문가님 모시고 함께 하는데요. 이성웅 차장, 윤정식 이사, 박건희 차장과 함께 종목과 실시간으로 올라오는 종목들의 이슈들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본격적인 시작 전에 저희가 정리해봐야 할 사항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늘 종목에 대해서 자세히 이야기해 주시는 분이시죠. 자세하게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황센터 연결하죠. 안녕하세요. 시황센터의 캐스터 박정원입니다. 좋은 아침입니다. 오랜만에 우리 증시와 미국 증시 모두 동반 상승하면서 기분 좋은 아침을 맞이하고 있는데요. 간밤 뉴욕 증시는 연준이 회의 의사록을 통해서 인플레이션 둔화를 위한 고강도 긴축 행보를 이어갈 것이라는 메시지를 전달했죠. 하지만 주요 기술주들이 반등에 성공하면서 뉴욕 증시 3대 지수 모두 상승 마감했습니다. 한편 어제 우리 시장 양대 지수는 오랜만에 일제히 상승하면서 환한 웃음을 지어 보였습니다. 장 초반에는 이 테슬라와 애플 등 뉴욕 증시 기술주들이 급락한 영향을 고스란히 받으면서 하락 출발했지만 이내 붉게 물든 하루였습니다. 코스피 같은 경우 5거래일 만에 빨간불을 켜냈고 코스닥은 2거래일 연속으로 빨간불 켜내면서 강세가 연출됐는데요. 오늘 우리 시장 양대 지수 기분 좋은 상승 출발 예고되고 있습니다. 코스피가 0.5%, 코스닥은 0.18% 상승하면서 빨간불 켜고 기분 좋은 상승 출발 예고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기분 좋은 시장 상황 속에서 오늘도 특징주들 잘 공략해봐야겠죠? 먼저 어제장에서 좋은 흐름 보여줬던 특징주들 먼저 짚어보겠습니다. 어제 정부가 메타버스를 포함해서 블록체인과 인공지능 등 신기술 분야에 대한 규제 개혁에 나선다는 소식을 전해왔습니다. 이 윤석열 대통령이 기술 혁신 속도는 빠른 데에 비해서 이 규제가 산업과 시장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고 밝히면서 이 규제 지체 현상을 지적한 건데요. 이에 대통령 직속 국민경제자문회의가 혁신 친화적 규제 설계 수립에 착수하면서 관련 업계에 대한 수혜 기대감이 커졌습니다. 관련해서 웨이버스 먼저 살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간 정보를 필요로 하는 메타버스 내 B2B 시장을 만들겠다는 계획을 토대로 이 공간 정보 통합 솔루션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기업이죠. 메타버스 관련주로 꼽히면서 어제장 29% 넘게 상승하면서 상한가 기록했습니다. 오늘장 역시나 강세가 예측되고 있습니다. 7.54% 뛰어오르면서 1,925원의 예상 체결가 만들고 기분 좋은 상승 출발 예고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한컴 위드 살펴드리죠. 블록체인 기반의 암호화 솔루션인 선인 블록체인 세큐리티 사이트와 블록체인 플랫폼인 한컴 S레저를 출시한 기업이죠. 블록체인 관련주로 꼽히면서 어제장 역시나 가격 제한폭까지 뛰어 올랐는데요. 오늘장 20.77% 아주 강한 상승 흐름 예측되고 있습니다. 860원 오르면서 5,000원의 예상 체결가 만들고 강세 이어줄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음으로는 맥스트 살펴드리죠. 증강현실 플랫폼 기업으로 2020년부터 이 증강현실의 인공지능 기술까지 결합해 현실 세계를 기반으로 한 메타버스를 구현할 수 있는 기술을 연마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어제장에서 9.5% 넘게 뛰어 올랐는데요. 오늘장 강보합 출발 예고되면서 50원 상승한 12,700원의 예상 체결가 만들고 기분 좋은 상승 출발 예고되고 있습니다.
어제 데이터 관련주의 흐름도 상당히 긍정적이었죠. 국내 데이터 센터 개발이 새로운 부동산의 투자처로 떠오르고 있는 것이 전해지면서 관련 기업들의 주가가 급등했습니다. 한편 전날 일부 매체는 미국의 시장조사 업체인 이 아리즈톤을 이용해서 국내 데이터 센터의 시장 규모가 연평균 6.7%씩 성장하고 있다는 소식도 전해지면서 관련주들의 흐름 상당히 긍정적이었는데요. 먼저 데이터 솔루션 살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프트웨어 개발과 빅데이터 그리고 인공지능 시스템을 구축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기업이죠. 어제장 13%에 가까운 상승 흐름 가져갔는데 오늘장 역시나 강보합 출발 예고되고 있습니다. 5,750원의 예상 체결가 형성해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음으로는 모아 데이터 살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공지능 기반의 ICT 시스템 이상 탐지 그리고 예측용 장비를 개발하고 제조하는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기업인데 어제장 5%에 가까운 상승 흐름 보여줬습니다. 오늘장 역시나 2% 가깝게 상승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2,550원의 예상 체결가 형성해주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줌 인터넷 살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터넷 검색 사이트를 운영하고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기업이죠. 어제 3.6% 넘게 올랐는데 오늘장 보합권 출발 예고되면서 전장의 주가를 이어간 3,105원의 예상 체결가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이어서 오늘장에서 주목해보시면 좋을 특징주들도 함께 살펴보시죠. 오늘 세계 최대의 가전 정보기술 전시회인 CES 2023이 드디어 본격적인 막을 올립니다. 한동안 움츠러들었던 전자업계의 대표 기업들이 총 출동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요. 먼저 엑셀 관련주의 흐름 함께 살펴보시죠. 먼저 나무가입니다. 오늘장 강보합 출발 예고되면서 50원 상승한 16,100원의 예상 체결가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APS 홀딩스 살펴드리죠. 오늘장 역시나 강보합 출발 예고되면서 0.7% 가까이 상승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14,600원의 예상 체결가 형성해주고 있네요. 다음으로는 나무홀딩 선익 시스템 살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선익 시스템도 역시나 강보합 출발 예측되면서 0.74% 뛰어오른 23,300원의 예상 체결가 만들고 기분 좋은 상승 출발 예고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메타버스와 로봇 관련주의 흐름도 체크해 보겠습니다. 먼저 코세스인데요. 반도체 제조용 기계를 만드는 기업입니다. 오늘장 1%에 가까운 상승 흐름 예측되면서 1,300원의 예상 체결가 만들어주고 있고 다음으로는 유일 로보틱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산업용 로봇과 플라스틱 사출 형성에 적용되는 스마트 기기 그리고 정보 시스템들을 제조하는 기업인데요. 오늘장 하락 출발 예고되고 있습니다. 2.21% 하락하면서 500원 내린 22,100원의 예상 체결가 만들어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어제 에너지업계에 따르면 한국수자원자력, 즉 한수원이 지난해 말 폴란드 퐁트누프 원전에 관한 기본계획 더 플랜을 제출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이 한수원이 원전 수주 단계를 차례대로 밟고 있다는 건데요. 이에 원전업계는 기본계획 제출로 이 한수원의 폴란드 원전 사업 수주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분석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이에 오늘장 원전 관련주 흐름 기대되는데요. 먼저 D2 파워입니다. 3거래일 연속으로 하락하다가 어제장에서 상승 전환에 성공하면서 6%에 가까운 상승 흐름 보여줬는데 오늘장 주가가 조금 조정받으면서 1.3% 하락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두산 에너빌리티 살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관 선반용 엔진과 제강 제품을 제조하고 종합 건설하는 기업인데요. 어제장 1.6% 넘는 상승 흐름 가져갔습니다. 오늘장 역시나 강보합 출발 예고되면서 15,400원의 예상 체결가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에너트코도 살펴보시죠. 작년 연말부터 주가를 계속해서 키우고 있는 종목인데 오늘장 하락 출발 예고되고 있습니다. 1,550원의 예상 체결가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살펴드릴 특징주입니다. 한전기술 확인해 보시죠. 3거래일 연속으로 하락하다가 어제장 3.6% 뛰어오르면서 상승 반전에 성공했습니다. 오늘장 보합권 출발 예측되면서 54,700원의 예상 체결가 만들고 보합권 출발 예측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피와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10개 종목의 자세한 흐름과 예상 체결가도 만나보시죠. 먼저 코스피입니다. 전장에서 코스피는 600개 넘는 종목이 주가를 끌어올렸습니다. 어제 정부의 반도체 대기업 투자세 공제율 확대 추진 소식, 그리고 글로벌 투자은행의 업황 회복 기대감이 반영되면서 반도체 투톱이 큰 폭으로 뛰어올랐는데요. 삼성전자 우선주도 함께 강세를 보이면서 코스피 시총 5위 자리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한편 간밤 뉴욕 증시에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2.74% 뛰어 올랐고요. 테슬라와 넷플릭스가 5% 가까운 상승세를 보여줬습니다. 반도체주와 여행주도 일제히 상승한 가운데 오늘장 어떤 흐름 이어질지 살펴보시면 코스피 1위부터 5위 종목 모두 빨간불 켜내면서 상승 출발 예고되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SK하이닉스가 3% 넘는 상승폭 키워줄 것으로 예측되면서 2,500원 상승한 83,500원의 예상 체결가 만들어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어서 코스닥 흐름도 함께 살펴보시죠. 코스닥 흐름 함께 살펴보시면 전장에서는 1,200개가 넘는 종목이 오르면서 상승장이 연출됐습니다. 오늘 장에선 HLB만이 보합권에 머물 것으로 예상되고 있고 이 밖에 1위부터 4위 종목에는 모두 빨간불 들어오면서 오늘도 기분 좋은 상승 출발 예고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도 저희 방송과 함께 하시면서 보다 현명한 투자 전략 마련해 가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시장센터였습니다. 네, 1월 5일 우리 시장 개장을 했습니다. 간밤에 뉴욕 증시 기분 좋은 반등세 이어졌다고 전달을 좀 해드렸는데요. 빅테크 기업들을 중심으로 상승세가 이어졌고 특히나 이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올라와 주면서 반도체 전반적인 긍정적인 흐름이 이어지는 모습이었습니다. 어제 우리 시장도 반도체 시총 상위 종목들 위주로 시장에 훈풍이 부는 모습이었는데 관련돼서 오늘도 긍정적인 흐름 이어갈 수 있을지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출발 지수가 떴네요. 코스피 0.54%, 코스닥은 0.31% 강보합권에서 상승 출발합니다. 자, 첫 번째 전문가님과 연결해서 자세한 시장 상황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죠. 다올투자증권 영업부 이성웅 차장님과 연결합니다. 차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상승 출발을 좀 해주는 우리 시장인데요. 오늘 개장 상황에서는 어떤 포인트 짚어볼까요? 오늘 장이 상승, 제가 본다고 하더라도 무상향은 아니죠. 어떻게 보면 반등이라고, 저가 매수한 반등이라고 좀 볼 수 있겠는데, 근데 상승폭이 얼만큼 이제 지속될지 이 부분을 좀 지켜봐야 되는데, 개인적으로는 이 상승폭이 크게 오늘 상승폭을 계속 이어가는 부분은 아닐 거로 판단되고 있고요. 지금 미국 경기 둔화 우려가 있기 때문에 상승폭은 약간 제한적인 방향으로 갈 가능성이 있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 우선 그나마 좀 볼 수 있는 게 바로 이제 미국 증시가 이제 반도체 업종을 비롯해서 좀 강세를 보였죠. 그러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이 반도체 자동차 업종의 비중이 크기 때문에 지금 오늘의 상승폭을 어떤 낙폭에서 어떤 어떤 순매도에 의한 하락으로 전환한다. 이럴 가능성은 거의 없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지금 현재 본다고 하더라도 오늘의 기존에 이제 그 주식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보유 관점을 유지하시고 종목대로 들어갈 때는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전처럼 모멘텀이 있는 종목 위주로 들어가는 부분이 제일 좀 중요하다라고 생각이 되고 있고요. 어제가 이제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반등을 많이 시도를 했는데 오늘 이러한 지금 장 초반에 삼성전자, SK하이닉스도 어제 상승폭 이어가는 점에서 봤을 때는 지수 전체적으로의 분위기는 계속 좋아질 가능성이 좀 있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제조업 중심으로 좀 살펴볼 필요가 있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업종별로 한번 좀 볼게요. 지금 현재 대부분의 업종이 상승 출발하는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데 상승폭이 가장 큰 부분은 바로 이제 비금속 광물 업종이라고 좀 볼 수 있겠고요. 지금 포스코 케미칼이 1.6%, 벽산 1.47%, TA홀딩스가 1.37%, 한국내화가 1.09%, 성신양해가 0.91% 상승세를 지금 보여주고 있는 점이 특징적인 그런 상황이고요. 그리고 지금 봤을 때 이 포스코 케미칼도 저도 2차 전지 어떤 소재들 중에서도 제일 좀 좋게 보는 기업이었는데 최근에 어떤 테슬라에 대한 영향 때문에 2차 전지주가 내림세가 좀 컸죠. 어제도 그렇지만은 하지만은 지금 현재 이 약간의 좀 과도하게 좀 반영이 되지 않았나. 테슬라의 그런 주가 측면에서 봤을 때도
우선 뭐 인도량이나 이런 걸 본다고 하더라도 전망치가 좀 너무 높게 잡히지 않았나라는 좀 생각도 많이 들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전망치에 미치지 못하는 실적을 발표한 거에 비해서는 주가 측면에서 봤을 때는 과도하게 하락한 측면은 분명히 있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 물론 그거죠. 이제 우려감이죠. 테슬라. 우리나라 2차전지 소재주, 2차전지 전방 기업들에도 굉장히 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상황인데, 이 관련 기업들 실적이 악화될 거라는 얘기가 있지만 2차전지 양극재에 대한 수요는 어쩔 수 없이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뭐 그렇기 때문에 너무 이제 거시적인 환경으로 뭐 전기차 수요 감소, 또 이제 뭐 중국 공장 생산 차질 이런 걸로만 주가가 과도하게 반영된 측면이 있어서 2차 전지 주들 같은 경우에도 한번 좀 살펴볼 필요가 있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운수창고 업종도 괜찮네요. TA항공이 지금 2.56%, HMM이 1.56%, 흥하해연이 1.5%, 그리고 에어부산이 1.34% 상승세 지금 보여주고 있고, 우선 뭐 HMM에 대한 어떤 매각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이슈는 좀 계속 나올 거라고 판단되고 있어요. 하지만 경영 정상화가 뭐 이루어진다는 부분에 따라서 이 경영권 매각 타당성 검토하는 지금 현재 상황이라고 좀 볼 수 있겠고요. 뭐 매각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급하게 진행될 가능성은 없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이슈 때문에 주가가 이 변동폭을 좀 보였을 때 너무 뭐 단기적인 매매 관점으로 들어가기에는 좀 버거운 부분은 분명히 있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뭐 세방이 1.28%, 한익스프레스가 0.99%, 한진이 0.96% 상승세 보여주고 있고, 역시 뭐 전기전자 업종도 괜찮네요. 지금 현재 써니전자 4.31%, 경인전자가 2.95%, AMP가 1.89%, SK하이닉스가 1.85%, MC넥스가 1.82%, 에유플러스가 1.78% 상승세 보여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상승폭을 좀 그나마 좀 가져가는 그 종목이 의료 정밀 업종이라고 좀 볼 수 있겠는데, 지금 현재 한컴 라이프케어가 6.89%로 장 초반에 상승폭을 크게 가져가는 모습을 지금 나타내주고 있고, 뭐 한컴 라이프케어 뭐 안전장비 제조 기업이죠. 뭐 방독면 대표적인 기업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 최근에는 어떤 방위산업청에도 납품을 했죠. 지난달 말에 좀 하면서 이제 뭐 방산주로서도 지금 현재 뭐 국방사업 확대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서 한컴 라이프케어도 지금 주목을 많이 하고 있는 현재 상황이다라고 좀 볼 수 있겠고, 뭐 주가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도 한컴 라이프케어가 그렇게 오르는 건 아닙니다. 보통 방위산업 업종 안에서도 많이 오르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한번 방산주 안에서도 어떤 숨은 종목을 한번 찾아봐야겠다라고 한다면 이 한컴 라이프케어를 한번 좀 관심 있게 봐도 괜찮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되고요. 그다음에 서비스업 지수도 괜찮네요. 지금 현재 이스타코의 4.94%, 성창기업 지주가 4.87%, 컨텐터리 중앙의 4.83%, 네이버가 오늘 2.74%의 상승세를 보여주는 점이 그런 특징적인 그런 상황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 그 다음에 삼성출판사가 2.7%, SBS가 1.96%, 아센디오가 1.7%의 상승세를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금융업종도 지금 좋은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요. 카카오뱅크가 오늘 4.13%의 상승폭을 지금 크게 좀 가져가네요. 지금 시장에서도 목표주가 29,000원까지 지금 제시를 하고 있는 상태고, 우선 카카오뱅크가 지난달부터 약간 이 종목에 대한 구조적 평가를 지금 진행 중에 있죠. 이 대출성에 대한 성장률, 대출 성장률에 대한 회복도 있고, 이 플랫폼 이익에 대한 확대의 기대감을 이 카카오뱅크가 좀 가져가는 현재 상황이다라고 좀 볼 수 있겠고, 지금 현재 본다고 하더라도 약간의 그전에는 좀 국내도나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서 밸류도 그렇고 많이 좀 주가에 대한 우려감이 좀 있긴 하지만 많이 반영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가가 좀 가벼워질 가능성도 크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되고요. 지금 이제 카카오페이가 3.42% 상승세 보여주고 있고, 한국금융지주가 3.1% 상승세를 보여주면서 오늘 금융업종에 대한 상승폭은 좀 가져가는 모습이 나타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그다음에 뭐 서비스업 지수도 괜찮네요. 지금 현재 컨텐츠 증강 말씀드렸듯이 좋고, 그다음에 비금속 광물 업종도 지금 장 초반엔 괜찮습니다. 지금 현재 IS 동서가 7.73%, 한국내화가 1.45%, 한일홀딩스가 1.42%, TUA홀딩스가 1.17%의 그런 상승세를 지금 보여주고 있고, 벽산이 0.98% 상승세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의료정밀 업종도 장 초반에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그 다음에 다른 업종 같은 경우는 뭐 화학, 철강 금속 업종, 오늘 좀 장 초반에 좋네요. 동일제강 1.48%, 세아홀딩스가 1.47%, DSR이 1.46%, 그리고 포스코 스텔리온이 1.38%의 상승세를 지금 보여주고 있는 현재 그런 상황이고요. 코스닥 업종을 볼까요? 코스닥 업종도 대부분의 업종이 좀 상승 출발하는 모습 지금 보여주고 있는 상황인데, 상승을 가장 큰 디지털 컨텐츠 업종입니다. 지금 현재 핑거스토리가 6.93%의 상승세를 좀 보여주면서 이 디지털 미디어 업종에서 가장 큰 어떤 좀 상승폭을 키워간다라고 좀 말씀을 좀 드릴 수 있겠고, 그 다음에 펄어비스가 3.05%, 디지털 조선이 2.09%, 위메이드 플레이가 1.95%, 위메이드가 1.83%, 네오이즈가 1.64% 상승세 보여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컴퓨터 서비스 업종도 괜찮네요. 지금 현재 KCT가 5.58%, IT센이 4.37%, S넷이 4.28%, 오픈베이스가 3.4%, 그리고 솔트웨어가 3.04% 상승세 보여주고 있고, 역시 오락문화 업종도 괜찮습니다. 지금 이제 레몽레인이 14.32% 가장 큰 어떤 좀 상승폭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고요. 어제 뭐 제3자 배정, 유상증자에 대한 납입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완료가 됐던 상황이고, 뭐 레몽레인의 어떤 이제 유상증자를 통해서 지금 뭐 수직이 주가 움직이는 건 재벌체 막내화의 효과라고 좀 볼 수 있겠는데, 이런 유상증자를 완료하면서 이 신규 사업에 대한 진출 부분, 특히 이제 뭐 IP 부분이겠죠. 이쪽에서의 사업에 대한 전략을 강화한다면은 레몽레인에 대한 관심은 계속 좀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고요. 코퍼스 코리아가 7.61%, 펜엔터테인먼트가 4.41%, A스토리가 4.3%의 상승세를 지금 보여주고 있는 현재 상황이고, 지금 현재 뉴도 지금 3.93%의 상승세를 지금 보여주고 있는 현재 상황인데, 얘기가 뭐 재밌는 얘기지만은 슬램덩크 이제 30, 40대 분들은 많이 아실 거라 생각이 되고 있어요. 슬램덩크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이 뉴아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주가에 대한 상승폭이 굉장히 좀 크고, 최근에 개봉한 영화죠. 작년 11월에 개봉했었는데, 올빼미에 대한 흥행 부분 같은 경우에도 이 뉴의 사공 실적을 기대를 하게 만드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다음 시가총액 상위 종목 본다고 한다면, 약간의 장 초반보다 상승폭이 좀 떨어졌는데, 삼성전자 1.04%, LG에너지솔은 보합, SK하이닉스 1.6% 상승, 그리고 삼성바이오로스 1.13% 상승세 보여주고 있고요. LG화학은 좀 보합 양상 보여주고 있고, 삼성 SDI가 0.17% 하락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대차도 보합이고요. 그리고 현재 말씀드렸던 네이버가 지금 3.56% 상승세 보여주면서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중에서는 가장 큰 폭의 상승세를 지금 보여주고 있는 현재 상황인데, 우선 네이버도 그렇고 카카오도 그렇고 성장주에 대한 관심은 다시 한번 좀 가져봐도 괜찮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특히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카카오 같은 경우에도 모멘텀 개선에 대한 부분은 오전에 말씀드렸듯이 카카오뱅크나 카카오페이에도 이 주가에 좀 작용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 특히 이제 카카오 자체적으로도 이 톡비즈에 대한 성장에 대한 부분이 재개될 가능성이 굉장히 좀 크고요. 카카오 엔터 같은 경우에도 콘텐츠 라인업에 대한 기대감은 점점 올라올 가능성이 있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제 카카오의 올해 상반기도 행보가 굉장히 좀 중요하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1위부터 30위까지 기업들을 봤을 때 상승폭이 네이버, 카카오뱅크도 좋은 현재 상황이고, 50위까지 기업 본다고 하더라도 SK 바이오사이언스가 지금 현재 4.37%로 큰 폭의 상승세를 좀 보여주고 있는데요. 지금 외국인들의 매수세가 좀 몰리는 현재 그런 상황이라고 좀 볼 수 있겠고요.
그리고 지금 SK 바이오사이언스의 위탁 생산 이쪽에서의 가치에 대한 부분은 시장에서 좋게 많이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본다고 하더라도 이 기업 가치에서 이 위탁 생산이 굉장히 좀 크다라고 좀 볼 수 있겠는데, 그러기 때문에 어떤 임상이나 이런 신약 개발 이런 어떤 리스크가 없는 것도 좀 장점이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 또 작년에 스카이 코비언이죠. 어떤 매출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성군에도 좋았었고, SK 바이오사이언스도 다시 한번 챙겨볼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그다음에 시가총액 상위 종목으로는 코스닥 봤을 때 에코프로비엠이 0.32% 상승, 세트론 헬스케어가 0.35% 상승, LNF 0.98% 상승세 보여주고 있고, 카카오게임즈가 1.43% 상승세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고요. 1위부터 10위까지, 30위까지 봤을 때 상승폭이 가장 큰 게 ST팜입니다. 6.31% 상승세 지금 보여주고 있는 현재 상황이고요. 그 다음에 ST팜 외에도 지금 이제 펄어비스가 3.63%, 오늘 게임주가 굉장히 좀 좋네요. 게임주에 대한 관심을 좀 가져야 되는 현재 상황이고, 이제 검은사막 모바일, 펄어비스, 이거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시장에서도 올해 상반기 때에 그런 좀 행보에 대한 기대감은 좀 있는 걸로 좀 판단되고 있고요. 그러기 때문에 오늘 이제 코스닥 업종들이 어떤 좀 대형주보다는 좀 선전하는 모습 오랜만에 좀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네, 자세하게 이렇게 개장 상황 짚어봐 주셨습니다. 지금까지 다울투자증권 영업부 이성웅 차장님과 함께했습니다. 차장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세하게 종목별로 움직이고 있는 흐름들 짚어주고 계시는데요. 지금 상승폭을 키우고 있는 종목들 주로 살펴보니까 눈에 띄는 건 레몽레인이나 핑거스토리 뉴 등 이 콘텐츠와 관련된 종목들은 오늘도 강세를 좀 보이고 있는 모습이네요. 이어서 전문가님과 함께 보다 자세한 종목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자산운용의 윤정식 이사님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사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오늘 시장 같은 경우 앞서서도 개장성은 좀 쭉 살펴보긴 했는데 상승폭을 계속 유지해주고 있긴 합니다. 코스피 시장에서는 외국인들도 순매수로 들어와주고 있고요. 시장 어떤 포인트로 정리해볼까요? 우선 시장의 분위기가 어제를 기점으로 해서 좀 좋아졌다는 게 좀 느껴지죠. 지수도 올랐지만 전일 같은 경우 거래 대금이 6조 원 이상으로 올라갔다라는 점, 그리고 외국인의 순매수가 크게 늘었다라는 점. 그러니까 외국인이 오늘까지 이제 4일째 국내 코스피를 매수를 하고 있는데 1월 2일 첫 거래일에 53억 순매수고요. 1월 3일 두 번째 거래일에 883억입니다. 세 번째 어제 2,610억이거든요. 그러니까 53억, 880억, 2,600억 굉장히 좀 큰 폭으로 늘었죠. 오늘도 지금 장 초반인데 지금 500억 정도 순매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도 한 1,000억 이상 순매수가 들어간다라는 부분, 이런 부분들 봤을 때 수급적으로 상당히 좀 긍정적이고요. 거래 대금도 좀 빠르게 좀 그렇다고 굉장히 많아진 건 아닙니다만 5조 원대 계속 유지됐었던 12월 달을 생각을 한다라면 어제도 그렇고요. 오늘도 거래 대금이 6조 원 이상은 좀 충분히 나올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그리고 기관의 매도라는 부분을 또 살펴봐야 되는데, 기관 같은 경우는 12월 28일, 29일, 2일, 3일, 이 4일 동안 약 한 2조 원 가까이 매도를 했습니다. 굉장히 매도를 많이 했죠. 그런데 어제 같은 경우 마이너스 1억입니다. 순매도가 1억인데요. 그리고 오늘 500억 정도 순매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순매도라는 게 조금 아쉽긴 하지만 그래도 매도는 금융투자가 매도를 하고 있지 보험, 투신, 연기금, 사모펀드 모두 순매수를 보여주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 봤을 때 기관도 순매도지만 수급이 그렇게 나쁘지 않고 외국인의 순매수가 유지된다는 점, 거래대금도 어느 정도 살아난다는 점, 이런 부분도 긍정적이고요. 여기에다가 어제 굉장히 눈에 많이 띄었죠. 전기전자로의 이 외국인 순매수가 집중이 됐다라는 점, 이런 부분들도 시장에 좀 힘이 느껴지는 긍정적인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시장 분위기, 오늘 미국 시장보다 국내 시장이 조금 더 강하죠. 코스피 본다라면 이런 강한 분위기가 단기적으로는 우선 반도체가 가장 중요하겠지만 조금 더 오늘 같은 경우는 오후장까지도 긍정적인 흐름이 유지가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여집니다. 네, 자세하게 오늘 시장 분위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어제를 기점으로 시장 분위기 전반적으로 심리가 좀 개선됐다는 게 체감적으로 느껴지는데요. 그럼 오늘 시장을 좀 설명할 수 있는 특징적인 종목도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님, 어떤 종목으로 저희 오늘 시장 분석해 볼까요? 신한지주 좀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어제도 그렇고 오늘도 그렇고 시장에서 제일 눈에 띄는 섹터 얘기해 보자라고 얘기를 하면 반도체랑 은행이거든요. 미국 시장에서도 미국 시장 가장 눈에 띄는 게 뭐냐라 그러면 미국 시장도 반도체랑
그리고 테슬라와 은행이었습니다. 은행이 그만큼 사실 은행이 시장에서 그렇게 주목을 막 많이 받는 섹터는 아니죠. 개인 투자자분들이 굉장히 좋아하는 것도 아니고요. 조금은 어떻게 보면 대형주지만 좀 소외되어 있는 그런 분위기들이 있었는데 은행주 어제도 그렇고 오늘도 그렇고 특히 오늘 같은 경우 상승폭을 좀 더 올려주고 있죠. 대표적으로 뭐 신한지주 오늘 좀 말씀을 드리겠는데 은행주 같은 경우는 두 가지 특징이 있었습니다. 우려했는데 뚜껑 열어보니 실적이 계속적으로 좀 잘 나오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우려감이 실적 대비해서 주가가 많이 빠졌다라는 거. 이 두 가지 특징이 있었는데 두 가지 특징이 다 지금 시장에서 굉장히 최근의 시장 트렌드에서 굉장히 좀 긍정적으로 작용하는 두 가지 요인이거든요. 한 가지는 실적이 좋다라는 거. 실적은 뭐 언제나 중요하죠. 근데 또 한 가지가 가격이 좀 싼 종목들이 시장에서 주목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오늘 주식시장 분위기 좋을 건데요. 내일도 오늘만큼 좋느냐라는 부분에 있어서는 물음표. 그리고 다음 주도 좋을 거냐라는 부분들에 있어서는 역시 계속 물음표고요. 지금 2200선에서 2300을 향해 달려가고 있죠. 이제는 20포인트 정도만 오르면 2300이 됩니다. 그럼 2300을 많이 넘어갈 수 있느냐? 아무도 대답을 할 수가 없을 겁니다. 그만큼 지수가 좀 박스권 상단이 좀 막혀있는 이런 모습들이 최근에 많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이럴 때는 가격적으로 많이 오르기가 쉽지가 않은데요. 이 가격적으로 부담이 좀 덜한 종목이 이럴 때는 좀 주목을 좀 더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은행주 어제와 오늘 이틀 동안 상승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가격은 싼 종목이고 PBR 굉장히 좀 낮습니다. 그리고 이 23년도 실적을 봤을 때는 23년도 실적 개선 속도는 상당히 빠르다라는 점 등을 봤을 때 좀 긍정적이고 그중에서 신한지주 좀 말씀을 드리는 건 은행주 등에서 포트폴리오가 가장 좀 안정화되어 있는 게 신한지주죠. 이런 부분들까지도 봤을 때 포트폴리오의 일정 부분 좀 담고 갈 만한 좀 특징적인 모습이기도 하고 그리고 오늘 금융주들로도 지금 양매수가 명확하게 들어간 섹터가 코스피에 지금 은행 금융 쪽 하나밖에 없거든요. 예, 그만큼 시장에서 금융주들 좀 부담이 덜하게 외국인과 기관이 포트폴리오에 담고 가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첫 번째 오늘 특징적인 종목으로 신한지주 이야기를 해드렸습니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시장에서 지금 반도체 관련된 종목들과 또 은행주 관련된 종목들 긍정적인 흐름이 나오고 있는 모습이죠. 관련돼서 오늘 신한지주 자세하게 말씀드렸으니까 참고 부탁드리고요. 은행주와 더불어서 제가 개인적으로 또 궁금한 게 오늘 장전 전략에서 좀 언급이 많이 됐던 종목 중에 하나인데 카카오페이와 관련돼서는 이사님 의견이 어떤지 궁금합니다. 많은 분들이 좀 매수 의견을 주시긴 하셨는데 은행주와 더불어서 카카오페이에 대한 전망은 어떻게 보고 계신지요? 우선 첫 번째로는 카카오페이 같은 경우 카카오뱅크도 마찬가지고요. 증권사가 긍정적으로 시각이 조금 바뀌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최근에 좀 부각이 되고 있다는 점 한 가지가 있고 또 한 가지는 기술주라고 해서 무조건 조정을 받던 작년 하반기와 같은 모습이 이제는 좀 사라졌죠. 이런 모습들도 있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제가 좀 전에 이 박스권 상단이 막혀있는 시장에서 가장 좀 매력적으로 많이 작용하는 게 가격적으로 싸다라는 부분이 시장에서 굉장히 긍정적인 포인트로 작용을 하고 있는데 카카오페이 가격도 좀 쌉니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좀 길게 지수가 좀 박스권 상단이 막혔다라면은 이 추세적으로 상승하는 대형주가 나올 가능성은 좀 낮지만 그래도 단기적으로 카카오페이 같은 경우는 뭐 지금 시장 자리에서는 가격적으로는 상당히 긍정적인 자리다. 그리고 이 실적이 생각보다 좀 더딘 속도로 늘어나고는 있지만 주가가 너무 많이 빠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격에 대한 부담감 덜하고 그리고 뭐 기관들 매수 자금들도 충분히 들어올 만큼 지금 자리는 좀 매력적인 자리다라고 보여집니다. 네, 그렇군요. 장전 전략에 언급이 좀 많이 됐던 종목이라 이사님께도 의견을 좀 여쭈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그렇다면 저희 오늘 시장에서 매매 시그널을 보내고 있는 종목도 있는지 궁금합니다. 이런 시장에서 좀 살만한 종목이 있다면 어떤 종목을 오늘은 원픽으로 꼽아주셨을까요? 네, 어제도 그렇고 오늘도 그렇고 이 종목 빼고 국내 시장을 얘기를 할 수가 없죠. 삼성전자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매매 시그널도 삼성전자가 정말 얼마 만에 말씀을 드리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만큼 시장에서 많이 시가총액 1인데도 불구하고 많이 소외됐었죠. 삼성전자 좀 좋지 않은 모습들이 있었다가 어제 4%가 넘게 상승을 했고요. 오늘도 1.2% 정도 상승하는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상승에 대한 원인을 찾아본다면 어제 같은 경우는 세제 혜택이 있었죠. 대기업 기준으로 이 세액 공제율을 8%에서 15%로 늘려주겠다. 중소기업은 조금 더 많고요. 당연히 이 세액 공제율이 올라간다. 이런 부분으로 이런 뉴스가 나면서 이제 상승폭이 좀 커졌습니다.
네, 사실은 세액도 세액인데요. 뭐 분명히 뭐 이게 호재이기도 하죠. 근데 이걸로 계속 상승하느냐? 세액 공제율이 올라가서 4% 상승한다? 조금 부족하죠. 예, 호재긴 호재지만 지금 미국 시장에서 근데 어제 마이크론이 7% 넘게 상승을 했습니다. 거기에서 이유가 좀 더 명확하게 나왔는데 삼성전자의 감산 내용, 그러니까 투자를 축소한다라는 내용들이 어제 미국 시장에서 좀 나왔었죠. 삼성전자가 22년도 4분기 실적이 굉장히 좀 좋지가 않습니다. 어닝 쇼크가 나올 것으로 보여지는데, 근데 이 실적은 반영이 어느 정도 되어 있고, 23년도 1분기가 그렇다고 좋으냐라고 봤을 때 23년도 1분기는 물론 이제 뭐 분기별로 실적이 달라지죠. 업황이 있기 때문에 분기별로. 근데 22년도 4분기보다 23년도 1분기가 영업이익이 더 낮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오른 이유를 좀 살펴본다면 삼성전자가 투자를 조금 축소를 할 가능성이 지금 현재로서는 거의 100%죠. 투자 축소 규모가 10%냐 20%냐 이런 차이가 있을 뿐인데 투자를 축소하게 된다라면은 디램에 대한 메모리에 대한 재고 조정. 그러니까 삼성전자가 반도체가 분기 기준으로 4분기에 적자 날 것 같거든요. 그런 부분들 본다라면 이 2009년도 이후에 처음으로 분기 기준으로 이런 좋지 않은 실적이 나온다. 삼성전자 자체로도 좀 충격적인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됐기 때문에 삼성전자의 재고 조정을 한다. 그럼 가격이 올라가겠죠. 근데 가격이 올라가기 전에 첫 번째로는 재고 조정이 이루어지는데요. 재고 조정이 2분기에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고요. 그럼 가격이 상승하는 건 3분기에 가격이 상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럼 삼성전자의 반도체 기준으로 실적 반등 시기는 23년도 3분기가 될 가능성이 높고요. 그러면 주가의 반등은 통상적으로 반도체, 이 대기업의 반도체 같은 경우는 실적이 상승하는 거에 6개월 정도 전에 주가가 반등이 일어나거든요. 그러면 1분기에 주가 반등하겠죠. 지금 1분기입니다. 1분기 시작이 됐는데 이런 추세의 흐름들을 봤을 때 삼성전자의 지금 자리는 상당히 매력적인 자리다라는 게 이제 외국인 투자자들의 시각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23년도 3분기에 가격이 반등한다. 그래서 실적이 반등하기 때문에 그거보다 이전인 지금 주가의 반등이 시작됐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실적이 1분기, 2분기는 좀 보수적이고 1분기가 조금 더 안 좋고요. 2분기가 조금 낮이고요. 3분기부터 많이 좋아집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한 실적을 포인트로 보시면 되겠고요. 근데 삼성전자가 그렇다고 이 3분기부터 가격이 올라가니까 1분기부터 지금부터 계속 올라가느냐? 분명히 단기적으로는 좋은데요. 조금 더 길게 봤을 때는 업황을 좀 탈 가능성이 있죠. 국내 시장 자체의 박스권 상당히 좀 제한적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굉장히 길게 보면 조금 더 많이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 하지만 단기적으로는 조금 한 일주일 이내의 상승을 보여주고 어느 정도의 가격 조정이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차트상으로 좀 본다라면 가격적으로 한 62,000원 정도까지는 좀 더 올라갈 가능성이 있는데 62,000원 정도에서는 정고점 부근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매물 소화하면서 좀 횡보하다가 다시 한번 돌파에 대한 기회를 노릴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여집니다. 네, 정말 얼마 만에 삼성전자입니까? 매매 시그널주로서 오늘 삼성전자 자세하게 설명을 해드렸으니까 참고 부탁드리고요. 이사님 그렇다면 저희 오늘 오후장까지는 이 상승세가 계속 이어질지 궁금합니다. 오후장 전략은 어떻게 세워볼까요? 네, 상승이 1%를 훌쩍 뛰어넘는 이런 상승까지는 만만치 않습니다. 많이 상승하면 한 1% 정도 코스피 기준으로 좀 될 걸로 보여지고요. 코스피는 반도체가 오늘 대장이고 그다음에 은행주들, 금융 쪽에 있어서 4대 은행 지주도 마찬가지고요. 카카오페이와 카카오뱅크도 오늘 강하기 때문에 이 바로 뒤를 따라가는 건 은행이 따라가고 있습니다. 금융이 따라가고 있고요. 코스닥에서는 오늘 카카오 게임즈가 주목을 많이 받고 있죠. 카카오 게임즈를 중심으로 해서 게임주들이 오늘 좀 좋은 분위기이기 때문에 이 코스닥에서는 게임주들이 대장주의 역할을 오늘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오후장에도 수급은 이 정도의 코스피 기준으로는 지금 정도의 우호적인 환경, 그러니까 외국인의 매수는 늘어날 거고요. 기관의 매도는 줄어들 겁니다. 금융투자의 매도보다는 그 외의 기관들의 매수가 좀 더 강해지고 있는 게 지금 보여지기 때문에 수급적으로는 긍정적이다. 그래서 오후장에도 상승폭이 유지되거나 조금 더 확대가 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기 때문에 오늘은 좀 부담감 좀 줄이시면서 투자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장 전략 전반적으로 여쭈어봤습니다. 지금까지 바로자산 운용의 윤정식 이사님과 함께 전략 세워봤습니다. 이사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지금 현재 시장 말씀해 주신 대로 상승폭 계속 유지해 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코스피 0.75% 정도, 코스닥은 0.42% 정도 유지를 해주고 있고요. 매매 동향 보시면 코스피에서 외국인들이 순매수 기주 유지해 주고 있고 코스닥에서는 지금 현재 개인들만 삽니다. 자, 자세한 시장과 종목에 대한 이야기 이어가 보도록 할 텐데요. 늘 자세하게 종목 이야기 해주시는 분이시죠. KB증권 프라임센터 투자 콘텐츠팀 박건희 차장님과 이어갑니다. 차장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어제에 이어서 국내 시장 긍정적인 흐름 이어가고 있는데요. 시장 어떤 포인트로 저희 체크해 볼까요? 일단은 다시 이제 예전에 이제 기술주, 플랫폼 주들이 올라오고 있는 모습이 나오고 있다. 이렇게 한마디로 표현해 줄 수 있는데요. 그렇게 되면은 저희가 이 종목군들 그동안 이제 고평가 논란이 계속 좀 있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주가가 빠지면서 어느 정도 좀 많이 해소가 됐느냐. 그래서 그걸로 인해서 추세적으로 상승을 해줄 수 있느냐. 이게 이제 굉장히 좀 중요할 것 같아요. 사실 어제 같은 경우는 외국인하고 기관들이 쌍끌이면서 들어왔었던 게 뭐니 해도 다시 삼성전자, 하이닉스 필두로 이렇게 올라오고 있었다는 얘기죠. 그 밑에 이제 장비주들이나 반도체 소부장들도 같이 올라왔는데 사실 반도체 소부장들이 굉장히 싸요, 주가가. 그러니까 이익이 지금도 꾸준히 나고 있는 종목군들이 되게 많은데 불구하고 그러니까 퍼 기준으로 23년도 퍼 기준으로 10배 이하에 있는 종목군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그런 종목군들이 이제 올해 새해 들어서 많이 낙폭과대가 인식이 됐다. 이게 돼서 이제 올라오는 걸로 이렇게 좀 보이고요. 일단 오늘 좀 눈에 띄는 게 인터넷 관련 대표주들 네이버, 카카오가 좀 많이 올라오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을 거예요. 저희가 이제 특히 네이버도 그렇고 특히 카카오 같은 경우 조금 체크하고 가야 될 게 뭐냐면은 아직까지도 카카오 같은 경우는 해킹 사업부 매출 성장이 조금 많이 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올라간다고 저희 그 서울경제 가족 여러분들이 좀 따라서 산다든지 중장기로 보고 간다든지 저는 아직까지는 그런 관점은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카카오 같은 경우 회사를 굳이 표현을 좀 하자면은 인수합병을 통해서 회사를 좀 많이 좀 키우긴 했어요. 제가 이제 굳이 예를 들자고 하면은 애플이라는 기업이 딱 있는데 애플의 경쟁력이 아이폰, 아이패드, 에어팟 이런 거지 않습니까? 사업부가. 근데 만약에 이거를 쪼개서 상장을 한다고 생각을 해봐요. 아이폰 쪼개서 상장하고 아이패드 상장하고 그렇게 된다면 애플이라는 회사는 껍데기밖에 안 남겠죠. 사실 카카오가 이러한 느낌이 굉장히 좀 강한 회사이거든요. 지금 보면은 카카오페이도 그렇고 어제부터 좀 올라오는 모습들이 눈에 띄는데 이제 카카오가 게임즈, 뱅크페이가 군사에서 상장이 됐어요. 그러니까 이런 자회사들은 올라오는 게 맞다고 저는 보여요. 아까 전에 그 애플 그 예로 들었듯이. 하지만 이제 카카오 같은 경우에는 쪼개서 상장을 했기 때문에 겉모습만 좀 남은 것처럼 저는 좀 느껴지는 감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좀 체크를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상장 철회를 하긴 했는데 저희 최근에 이슈를 잘 보게 되시면은 카카오 게임즈라는 자회사가 그 라이온 스튜디오라고 상장을 하려고 했었어요. 한 몇 달 전에 있었던 얘기거든요. 근데 이게 이제 시장 분위기도 안 좋고 하니까 상장을 철회를 했거든요. 요거는 투자자들한테 좀 의구심을 넘는 행위가 되는 거고, 그래서 이제 카카오 같은 경우에는 제가 예를 카카오로 들기는 했지만 조금은 좀 돌다리도 두들겨 봐야 된다. 최근에 연초 들어서 좋지만 좀 저희가 조금 한 번 더 의심을 하고 이렇게 좀 돌다리를 두들겨 보고 가야 된다. 이렇게 돼야 되고요. 아직 카카오 같은 경우는 카카오 피코마라든지 카카오 엔터 그리고 세나 테크놀로지 등 추가 상장 이슈가 아직도 많이 좀 남아 있거든요. 그러한 부실을 저희 투자자들은 늘 참고를 해야 되겠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카카오가 사실 이러한 그 연결 자회사들 쪼개서 상장했다고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연결을 제외하고 영업이익이 사실 2022년도, 2023년도, 2024년도까지 계속 옆으로 좀 횡보하거든요. 성장 없이 좀 횡보할 가능성이 있어요. 몇 년 동안에.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좀 저희 투자자들이 좀 체크를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오늘 드릴 말씀은 오랜만에 이제 반도체주들이 올라가서 반도체 얘기를 좀 안 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반도체를 저희가 이제 체크를 해야 될 게 뭐냐면은 대부분 증권사들이 디램하고 낸드 가격의 그 전분기 대비 그 증감률을 2023년도 1분기 지금이죠. 그러니까 요거를 바닥으로 해서 이제 서서히 올라올 걸로 보이고 있는데 뭐 구체적으로 수치로 얘기를 드자면은 1분기쯤에 디램 가격이 전분기 대비 증감률이 한 마이너스 30%대까지 갔다가 이제 2023년도 하반기에 가면은 거의 한 보합 수준까지 올라오거든요, 가격이. 그러니까 한 30% 이상 올라오는 게 되겠죠. 이렇게 된다면은 시나리오대로 간다면은 주가가 이제 5개월에서 6개월 정도 선행을 하니까 사실은 지금 정도 선 아니면은 한 4분기, 작년 4분기 정도 선부터 움직이는 게 맞았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러한 현상들이 지금 시장에서 지표로서 어느 정도 좀 나타나고 있는데, 저희가 이제 출하 나누기 수요, 그러니까 수요 대비해서 지금 출하가 어느 정도 되고 있느냐, 이러한 지표가 있는데 그게 이제 서피시언스라는 지표가 있거든요. 요게 2023년도 1분기까지 공급 과잉이 피크로 갈 것이다. 이렇게 되고요. 그리고 3분기에는 드디어 플러스로 이렇게 전환이 되면서 확실히 이제 공급 과잉 그 국면이 이제 이렇게 내려앉는 모습이 이제 좀 나오고 있다. 이런 거 하나 좀 체크하셔야 될 것 같고요. 일단 주가는 어느 정도 이러한 출하와 수요에 대한 그런 우려가 일정 부분 상반기 중에는 반영을 하고 있는 모습이다. 이런 거는 좀 보여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반도체에서 저희가 좀 체크해야 될 것 같은데 생산, 출하량이 어떻게 될 것이냐. 생산 비트크로스라고 있거든요. 2023년도에 1.1%대로 좀 낮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역시나 이제 공급 과잉이 좀 완화가 되는 거죠. 근데 이게 이제 그 삼성전자 같은 경우가 생산에 대한 그 비트그로스가 이제 4.1% 수준으로 예상을 하고 있는데 저희 하이닉스나 마이크론은 마이너스 3.8, 마이크론이 마이너스 1.2% 수준까지 낮추거든요. 근데 이제 삼성전자가 혼자만 이렇게 생산 그로스를 이제 높이는 거고, 하지만 이게 세 개사를 합산을 하게 되면은 1.1%대까지 낮아진다. 이렇게 좀 보시면 돼요. 그것도 하나 체크할 사항. 그러니까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지표들은 시장에서 수요와 공급 아니면은 출하와 수요에 대한 지표상에서 어느 정도는 1분기가 지금 바닥이 서서히 좀 잡아가고 있구나. 요거를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일단 설비 투자 같은 경우에는 삼성전자, 하이닉스, 마이크론 모두 좀 감소할 예정에 있다. 요것도 좀 체크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반면에 이제 그 수요 같은 경우는 수요 비트그로스가 디램 같은 경우는 13.3%가 이렇게 늘어날 가능성이 있어요. 아까 전에 공급 비트가 1.1% 증가인데 수요가 지금 13.3% 늘어나는 걸로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공급 대비 수요가 굉장히 좀 큰 폭으로 좀 늘어나는 모습이 나오니까 저희 투자자 여러분들도 이제는 기저효과가 좀 크기는 하지만 어느 정도는 조금 반도체주들이 투자 심리가 좀 좋아지고 있구나. 이런 것도 조금 한 번 정도 체크를 하셔야 될 것 같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종목군들을 어떤 종목군들을 좀 많이 좀 보셔야 되냐 이런 것들인데 역시나 그 2022년도 대비 올해가 이제 그 실적이 계속해서 꾸준히 좀 잘 나오는데 저평가돼 있는 퍼가 한 10배 정도 밑에 있는 종목군들을 좀 유심히 좀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다음에 전공정 쪽에서 저희가 2023년도에도 실적이 좋아지는데 퍼가 굉장히 좀 낮은 종목군 중에서 지금 눈에 띄는 게 이제 제우스라는 종목하고 그리고 이오테크닉스 뭐 이런 종목들이 저는 좀 눈에 띄고요. 그리고 유진투자 같은 경우도 퍼 한 10배 정도밖에 안 되는데 2023년도에도 2022년도 대비해서 굉장히 영업이익단으로 한 6% 정도 이렇게 좀 성장이 보이거든요. 유진테크 정도도 좀 유심히 좀 보시면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이 밖에도 이제 뭐 후공정 쪽으로 좀 넘어가게 되면은 그 네오셈이라든지 뭐 엑시콘, 그리고 유니테스트라는 종목은 흑자 전환에 좀 성공을 할 것 같고, 그러니까 이런 종목군들 실적이 꾸준히 올라가는데
퍼 레벨이 2023년도 기준으로 10배 이하에 있는 종목군들, 전공정이든 후공정이든 뭐 인프라 쪽이든 뭐 어느 쪽이 됐든지 간에 이런 종목군들을 관심 종목에 잘 넣어놓고 흐름을 좀 체크를 하고 상승 추세로 올라가는데 잠깐 조정이 나와서 21선이나 61선 부분에서 지지하는 모습이 나오면 그럴 때 눌림목을 이용해서 일단 뭐 분할 매수라든지 이런 전략도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것이죠. 이제 그런 시기가 좀 다가오고 있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자, 제가 오늘 그 추천주로서 관심 있게 좀 보는 종목은 저는 조금 비껴가서 좀 MLCC 주들을 좀 얘기를 좀 하고 싶어요. MLCC 주가 이제 그 MLCC는 수출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 수출 데이터 전에 2에서 6개월 정도 먼저 선행해서 주가가 움직여요. 이러한 맥락 때문에 지금 삼성전기가 먼저 좀 움직이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2022년도 2월부터 11월까지 MLCC 수출이 역성장이었는데 12월은 소폭이지만 YOY로 플러스 성장이 나왔죠. 약 한 4% 정도 증가를 했습니다. 여기에 포커싱을 맞춰가지고 저는 오늘 그 산화 콘덴서라는 종목을 한번 좀 유심히 보자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산화 콘덴서는 2023년도에 전장하고 산업용 MLCC가 성장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MLCC가 사업부에서 한 55% 정도 차지를 하는데 IT 28%로 역시나 수요 둔화 때문에 안 좋긴 하지만 전장이 한 29%대 이렇게 좀 되고 있는데 전장 부분 쪽에서 계속 좀 성장을 할 것 같고요. 이 밖에도 산업용 MLCC가 40% 정도 되고 있는데 이쪽 부분도 5G 향으로 매출이 확대가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산화 콘덴서 한번 유심히 보자. 이렇게 하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세하게 이렇게 시장과 종목에 대한 분석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지금까지 KB증권 프라임센터 투자 콘텐츠팀 박건희 차장님과 함께했습니다. 차장님 고맙습니다. 예. 자, 이렇게 오늘 장중 전략 모두 세워봤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고 있지 않다는 점까지 알려드리면서 여러분들 오후까지 성공 투자하시길 바랍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